오케이.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또 워낙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야.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P는,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야. 참일 때.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P가 주어잖아. P가 주어일 때, 오케이? Q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하면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면 Q에다가 참일 때 P가 주어야. 알겠어? P는 Q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Q이죠, Q. 화살을 받는 애. 걔가 주어야.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면 이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워야 되는 거고 너무 중요한 거고.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얘가 주어일 때는 충분 조건입니다. Q가 주어일 때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P는 P가 주어야 얘를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살. 얘가 화살을 Q한테 주고 있죠. P 입장을 말하는 거야. P 입장에서는 Q한테 화살을 준다. 왜 주는 줄 알아? 충분하니까 주는 거라고. 자기는 충분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을 준다. 충분하니까 P는. 근데 Q가 주어야. Q는 화살을 갖고 있지. 그죠? 왜 봐도 느낌 알잖아. 필요하니까. 그죠? 화살을 필요로 하니까 화살을 받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조건이 참일 때, 이런 명제가 참일 때, P면 Q에다가 참일 때, P 입장에서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화살을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Q는 화살을 받는 입장에서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화살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게 진짜 화살이야. 그럼 Q가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 피가 나죠. 피가 나잖아. 화살을 맞은 사람은 피가 필요 조건. 어떻게든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문제가 뭐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라고 물어봤어. 문제에서.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화살표를 양쪽으로 날려놓고 맞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거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100% 나오고 우리 단원 테스트 나오고 당연히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6의 약수는 3의 약수이다. 맞아 틀려? 6의 약수는 3의 약수다. 6의 약수가 1, 2, 3, 6인데 3의 약수는 1, 3밖에 없잖아. 틀리죠? 이거 아니지. 아닌 겁니다. 맞죠? 아니에요 하시면 되고 3의 약수는 6의 약수다. 맞아 틀려? 3의 약수는 전부 다 6의 약수 맞지? 맞잖아. 맞죠? 3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P는 무슨 조건이야?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왜? P는 그러니까 문제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화살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정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가 같지. 맞지? 근데 두 각의 크기가 같다고 해서 전부 다 정삼각형이야? 아니지. 그죠? 아닙니다.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화살을 주고 있네. 주고 있는 게 참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풀어보니까 전개해 보시면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이거 풀어보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거든요. 그럼 a제곱 b제곱은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2ab가 마이너스 2ab래. 그럼 ab가 어떻게 돼야 돼? 0밖에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얘가 맞는 겁니다. 아, 얘도 맞구나. 그리고 거꾸로 ab가 0이면 이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쪽이 다 성립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둘 다 성립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알겠죠? 자, 6-1번을 해볼게요. 6-1번. 아무튼 유제 6-1번. 자, 풀어줘야 되면 얘기하세요. 1번은 충분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필요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풀어줘야 되는 것을 얘기해 보아요. 괜찮? 그럼 7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필요 충분 조건과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자, P라는 집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X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 다음에 q를 보시면은요, 자,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잘 봐봐.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 r은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잘 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와우. 어떻게 돼? Q가 화살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필요하니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을 받아줘야죠. 네.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나는 충분해. 네가 가져.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잘 봐. 포함 관계. 진리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Q, 얘는 P입니다. 화살은 구멍이 뚫린 쪽으로 날아간다. 얘는 R, 얘는 P. 화살은 구멍이 뚫린 쪽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얘를 수직선상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먼저 이거 봐봐. P를 표현할 수가 있죠. P 이거 그냥 표현할 거야. 얘는 문자지만 얘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P를 먼저 그리자고. 자, 합니다. 여기가 색칠돼서 마이너스 P야 지금. 여기는 색칠이 돼서 1 되는 거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게 전부 다 P입니다. 맞죠? 이해하지? 자, 어때? 이거 Q가 P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Q가 P를 포함해야 된다고. 얘가 어디 있어야 돼? 그러니까 Q가 P를 완전히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Q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얘가 Q.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야지
얘네들 전부 다 포함하거든. Q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다음 또 뭐야? 이거 봐. P가 R을 포함해야 됩니다. P가 R을 포함하는 거야. P가 얘네인데 얘네가 R 얘를 포함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R이 이런 데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안 되지. P가 R을 완전히 포함해야 됩니다. P가 R을 포함해야 된다고. 그래서 R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B가 될 거고 이렇게. 그래야지 P가 R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P가 R을 포함한다. 그래서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죠. B는 5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B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넣으면 안 돼요? R. 여기? 예.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R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P가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되고요. 완전히 R을 포함해야 되는 건 P가. 근데 R이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이쪽 부분은 P가 포함하지 않죠. 해봐. 7-1번, 7-2번. 7-1번, 7-2번. 그거 해. 자, 유제를 둘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얘가 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죠. 맞죠? 화살을 받아야지. 얘는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이 필요하니까 받는 거잖아. 얘가 주어라고, 얘가 주어. 그래서 얘는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래서 이거는 양변에 a를 더하면은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화살은 구멍이 뚫린 쪽으로 날아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포함 관계. 아, 그래서 얘가 얘를 포함하는구나. 끝. 그려. 자, 얘는 뭐냐면, 자, 2, 4죠. 얘가 포함하는 거라고. 여기에 a-2가 있고, 여기에 a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여기 a-는 어때요, 지금? 2보다 작은 쪽에 있지? 같아도 돼. 같아도 돼. 위치가 같아도 돼. 어차피 2 포함 안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같아도.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이건 A 플러스 2가 4보다 큰 쪽에 있죠? 같아도 돼. 그래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래서 나란히 쓰시게 되면은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정수의 수는 3개. 네, 7-2번도 볼게요. 7-2번. 자, 요거 기억나야 되는데, 요거 절대값. 자, 봐봐, 절대값 쳐 있는 거.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5랑 5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 이하인 쪽이니까. 그래서 사이 마이너스하고 5 사이로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x를 가운데 집어넣고 마이너스 5 하나 5 하나 이렇게. 그래서
얘는 x-a를 가운데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a 더하고 a 더하고 a 더하죠. 자, a의 마이너스 1이고 x고 a의 플러스 1입니다. 맞지요? 자, 뭡니까?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아, 충분해. 충분하구나. 줘. 그럼 줘. 이렇게. 오케이?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려. 자, 얘부터 그리면은요.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Q. 여기 2죠. 이 Q가 P를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A 마이너스 1 실려 있고요. P A 플러스 1입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마이너스 1이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휴. 백 118초까지 할 겁니다. 오케이. 자, 3단 논법.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은 뭐냐? 들어본 적은 있죠? 그거 본 적 있을 거야. 그 가운데 박스 안에 얘를 보면은 P가 소크라테스다. Q는 인간이다. R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아시겠죠? P면 R에다가 Q에다가 참이고 Q이면 R에다가 참이면 얘는 얘에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3단 논법이라고. 마찬가지로 얘가 또 이렇게 참이잖아? 그럼 P면 S에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Q이면 S도 참이 되는 거고. 이게 3단 논법이라고. 오케이.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8번째 한번 해볼게요. 뭔지. 자, 8번째 3단 논법. 자, P면 Q에다가 참이고 and not R이면 not Q가 참이고 not R이면 R이면 not S가 참일 때 오케이? 자, R은 P이기야 무슨 조건이냐? 자, R은 P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P이기 위한 뭔 조건이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S는 not P이기 위한 뭔 조건이게?
볼게요. 지금 R과 P의 관계죠. R과 P의 관계. R과 P의 관계인데 R이 지금 어땠습니까? not이라고 쳐 있잖아. not. 그죠? 그럼 이거를 R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대우를 쓰면 됩니다. 자, 요거의 대우가 뭐냐면요.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순서를 바꾼 거거든요. 대우는 뭐냐면 Q이면 R에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 봐봐 이거. P면 Q이다, Q이면 R에다가 참이네. 맞죠? P면 Q이다, Q이면 R에다가 참이네.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3단 논법에 의해서 P면 R이 참이 되는 거죠. 와우! 그러면은 R은 P이기야. 선 적각입니까? R은 P이기야. R이 주어야. 얘가 기준이라고. 화살을 갖고 있으니까 필요해서 받는다.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화살을 갖는다. 그 다음 뭡니까? 관계를 먼저 봐. S와 not P의 관계죠. S 여기 오케이? not P. P. 자, 일단은 요거 봐봐요. 이 상태에서 또 뭐야? R과 P와 S의 관계잖아 지금. R이면 not S죠 지금 여기서. 맞죠? R이면 not S 되잖아. 그럼 P면 not S가 참이죠. 맞죠? 근데 이게 참이면 뭐 참이라고 했어? 대우.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이게 참입니다. 그래서 S는 납피기야 무슨 조건? 화살을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다. 3단 논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8-1, 2번, 8-1번 두 문제 있네. 해봐.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통증명은 거의 나오지 않고 네모는 키로 막 나오거든요. 네모 안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있잖아. 그런 것 좀 나옵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 얘가 참이란 얘기야. 근데 이걸로 증명 그대로 보여주기 힘들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대우도 참이라며. 그래서 대우를 써서 증명을 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래서 이거를 대우를 갖다가 먼저 구해보자. 자, 대우는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하여까지는 똑같습니다.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건데 자연수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이 자연수 n의 범주 안에서 여기서부터를 대우를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거야. 자, 이거 부정하면 뭡니까? n이 홀수이다의 부정이 뭐야? n이 짝수라는 얘기야. 자연수니까 짝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n이 짝수이면 나 이거 부정한 거 n 제곱도 짝수이다. 자,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하면 됩니다. 증명. 자, 증명. 자, 증명할게요. 자, n이 짝수래매. 그죠? n이 짝수면 뭐야? n은 뭐야? 짝수니까 2k라고 주시면 됩니다. 2k. k는 자연수죠. 자연수에다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거든요. 그럼 n 제곱을 해볼게. 자, n 제곱 해볼게. n 제곱 해보면 2k의 제곱인데 얘는 4k 제곱. 그죠?
4K 제곱이잖아. 2 곱하기 2K 제곱이랑 똑같아요. 1을 왜 곱했어요? 이렇게. 왜 2를 곱한 걸 나타냈냐고. 이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하면 짝수니까. 4K 제곱이야. 근데 어차피 2 곱하기 2K 제곱이잖아, 얘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4K의 제곱인데, 얘는 이렇게 2를 곱한 걸로 표현할 수 있구나. 맞죠? 그래서 N 제곱이 짝수죠. 맞죠? n이 짝수였더니 n 제곱도 짝수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원래 거는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모르기 같은 거 이렇게 빵빵 뚫어가지고 이렇게 네모르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이거는 유제는 따로 안 할 거야. 그리고 next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귀류법까지 118초까지만 할 겁니다. 자, 증명을 하는 방법은 증명법은요. 이거 지울게. 직접 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직접 증명법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직접 보여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했던 3단 문법 같은 거 있죠. A는 B다, B는 P는 Q다, Q는 R이다. 그래서 P는 R이다. 이런 3단 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3단 문법은 정말 직접 증명법이고요. 간접 증명은 뭐냐면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여기서 어떤 명제 증명할 때 대우를 써서 증명한 거잖아. 아까 대우를 써서 증명했잖아. 직접 보여주지 않고 뒤집어서 보여준 거잖아. 그죠? 간접적으로. 대우가 참이니까. 그래서 간접 증명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대우를 이용한 거.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하자고 하는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오케이? 귀류법이 뭐냐? 자, 요거에 대해서 보여드릴게. 자,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귀류법은 뭐냐면 P면 Q에다가 참임을 갖다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증명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결론을 갖다가 부정시켜버려 먼저 Q가 아닙니다 하고 부정시켜버리라고 P면 Q에다가 참이야 그래 보여주려고 한다고 근데 결론을 부정해서 P면 나Q예요 이렇게 부정시켜버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모순이 생겼어. 오케이? 부정했더니 모순이야. 객관적인 사실의 모순임이야. 그래서 원래 거 있죠? 원명제. 원래 거를 원명제로 하니까 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을 부정시켰더니 모순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원래 건 참이라고. 간단하게. 오케이. 자, 그래서 10번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귀류법은 뭐냐면은 결론을 부정시켰더니 어떤 모순이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 거는 참. 오케이. 자, 양의 정수. 자, A, B, C에 대해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 피타고라스죠. 요거 2면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를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네모를 끼리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자, 귀류법 뭐라고 했어? 결론을 먼저 부정 때리는 거라고 했죠. 그죠?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겠습니다. 자,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의 부정이 뭐야? 모두 홀수이다. 맞죠?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의 부정은 모두 홀수이다입니다. 그래서 A, B, C를 모두 홀수라 하면 오케이? 자, 홀수입니다. 모두 홀수라 하면 자, 거기 있는 대로 할게요. A는 뭐냐면 뭐 2 곱하기 어떤 정수 이런 무조건 짝수거든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하면 무조건 짝수잖아. 거기서 뭐 더하기 1하면 무조건 홀수입니다. 또는 빼기 1을 해도 무조건 홀수입니다. 거기에 지금 빼기를 나왔으니까 빼기를 쓴 것뿐이야. 그 다음 B는 뭐냐면 2 LMN 빼기라도 홀수죠. 그 다음에 2N에 빼기라도 홀수죠. 여기 더하기를 해도 된다고 했어. 그냥 거기 책에 빼기로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해봤을 때 C제곱과 같지 않은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모순이 되면. 오케이? 자, 해볼게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해보면 먼저 2L-1의 제곱 더하기 2M- 제곱이죠. 자, 4L의 제곱 마이너스 4L 플러스 1이고 4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죠. 얘를 전부 뭐 2로 묶으면 뭐야? 2L의 제곱 편하게 잘 따라와. 그냥 플러스 2M의 제곱 마이너스 2L 마이너스 2M에 이거 2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1이죠. 맞죠? 얘가 뭐야? 얘가 지금 자연수 아니야 지금. 그죠? 정수잖아 어쨌든 간에. 그죠? 그래서 거기에 2가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죠? 짝수입니다. 짝수. 맞죠? 2 곱하기 이거니까. 자, C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C제곱. 이 같지 않은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모순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제곱을 해보면은 C가 요거니까 2N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보시면은 4N의 제곱 마이너스 4N의 플러스 1이니까 이걸 2로 묶어보면은요 2N 제곱 마이너스 2N 한 다음에 더하기 1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C의 제곱은 2를 더해진 거니까 이거 홀수입니다. 홀수. 맞죠? 그래서 요 객관적인 사실의 모순이죠. 같지 않잖아.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제곱과 같지 않으므로 원래 거는 참.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귀류법이야. 아래 거도 내가 그냥 바로 보여줄 겁니다. 아래 거가 시험에 나와. 말해버렸네. 우리 단어 테스트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말해도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틀려버립니다. 나옵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할게요. 마지막이야. 유제 10-1번. 자, 네모는 퀴즈 나옵니다. 자, 오케이. n의 제곱이 쌍의 배수이면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를 증명할 겁니다. 자,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론을 부정하면 n이 결론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겠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3의 배수가 아니가 뭐야? 3K에다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한 다음에 뭐 1을 집어넣어도 되고 2를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이거 없으면 3의 배수잖아.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1을 집어넣을게. 그러면 n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3K 뿔마 1을 제곱하게 되면은요 9K 제곱에 뿔마 6K의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3으로 빡 묶어주면은요 3K 제곱에 뿔마 2K에 1이 남습니다. 이렇게 1이 남아요. 그죠? 이게 1이 남는다고. 그래서 아하하하 이게 되기 때문에 n의 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의 모순입니다. 맞죠?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네모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게 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